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김은강 튜브 방송입니다. 최근 북한의 행보에서 눈에 두드러지게 나는 것은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의 위상을 대내적으로 전례 없이 부상시키고 있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이 보내온 자료에 의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당, 국가 및 군대 간부들에게 김여정을 각오하는 다른 자세에서 더 존경하고 더 흠모하는 마음으로 모시라는 이런 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김정은과 백두혈통들에게만 붙여오는 그런 최고의 존경 표현입니다. 김일성 그렇고 김정일이 그랬고요. 모신다. 일반 간부들을 모신다는 아닙니다. 백두혈통을 모신다고 하죠. 김여정을 모신다라고 하면 결국 김여정을 백두혈통이 반열에 공식적으로 올려 세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김여정이 백두혈통이 아니던 것이 갑자기 백두혈통이 됐다라고 하기보다는 백두혈통에 대해서 매우 공식화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대상이 매 정권마다 한 명이었는데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는 지금 김정은과 함께 김여정을 바로 그런 반열에 올리고 있다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북한 조직 지도부는 중앙과 도시군 그리고 각 공장기업소 단체들의 내린 지시문에서 김여정의 지시와 해당 부분에 준 지적사항을 당의 방침과 명령으로 받아들이라는 이런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고 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누가요? 북한 간부들과 주민들이죠. 어찌 보면 김정은과 김여정을 동일선상에 일치시키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는 매우 간교한 정치적 꼼수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은 김여정을 대적으로 바짝 끌어올려 세우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적으로 합당한 이런 명분이나 또 맡고 있는 직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도 김여정 개인 단독 필명의 그런 담화문을 발표해서 그의 담화문이 최고 지도부의 우중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으며 그의 의사를 당 지도부의 의사로 전달함으로써 그의 위상을 급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담화의 내용과 수위를 보아도 북한이 보통 간부가 아니라 오로지 김정은 정도에서 다룰 수 있는 기밀 정보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또 그 내용에 기초해서 그가 평가하고 분석하고 결론하는 내용들은 결국 북한 최고 지도부의 의중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으로 그들도 애써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실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2시 40분에 김여정은 그의 공식 데뷔 이후 두 번째로 개인 필명의 담화문을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 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김정은에게 보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한에 대한 김정은의 평가, 김정은의 입장, 그것을 바로 자기 말로 전달했습니다. 어찌 보면 김정은의 개인 비서, 개인 대변인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북한이 김영철이나 아니면 송계관이나 뭐 여러 과거에 또 지금의 최고위 간부들 내세워서 이런저런 입장을 발표시키는데 그거하고 김여정이가 내는 그 의중과 담화하고는 전부 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죠. 그 정보의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최고의 비밀에 가까운 것이고요. 그러니 남한과 국제사회에서는 김여정이 뭐를 담화 발표했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 전문가들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여다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20일 전이었죠. 3월 3일에는 김여정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해서 우리 청와대가 논평을 낸 거에 대해서 그것을 걸거두는 김여정의 첫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그가 쓴 표현은 가장 야비하고 한 정권이 표현하기에는 또 여성의 입으로 담기에는 매우 부적절하고 아주 격앙된 표현이었습니다. 뭐라 했던가요? 그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미안한 비유이지만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했다. 딱 누구처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딱 누구처럼이 누굴까요? 딱 누구처럼.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두 건의 담화 발표 행위들을 보면 가히 그것은 매우 정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벽 2시 40분에 담화문을 발표한 것도 그렇고 또 김여정이 담화문이 나오고 바로 김정은이 청와대 서한을 보낸 것도 그렇고 에이킴텍스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김여정이 바로 연이어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김여정 중심으로 마치 북한이 돌아가는 양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북한이 최고의 정보들을 사용하는 백두혈통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제 마음대로 당의 정책과 최고 지도자의 우중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헌법 위에 있는 초헌법인 당의 유일 영도 체계를 위한 10대 원칙에는 정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출판물에 글을 쓸 때에는 수령의 교실을 철저히 인용하고 그에 기초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글을 써야 된다. 근데 김여정은 바로 이렇게 오빠인 김정은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행세를 하고 행위를 하고 움졸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김여정에게 무엇인가 정치적 목적을 둔 허용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 정치적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로 저는 입장을 좀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김정인의 치명적인 질병 등 유고에 대한 대내적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건강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큰 문제가 김정은이 이 거대 체중에 따르는 심혈관, 호흡기 그리고 심장 계통이 완전히 나빠진 것이고 이에 따라서 당뇨와 고혈압 부차적인 이 후유증까지 다 포함한다면 36살의 젊은 나이라고 할지라도 매일과 같이 산의 진미를 먹어대고 그 독한 곤약을 퍼놓고 독한 담배를 손에서 끊지 않고 줄기차게 빨아대는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를 더 살 수 있을까? 세상은 그렇게 탐내가는 자에게 모든 행복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그가 급병이 와가지고 생소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걸렸던 바로 그 가족력이 있는 급성 심근경색에 올 수 있는 가능성들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건 남산의 진료소, 봉화진료소 의사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정은의 급작스러운 유고가 발생했을 때 그 정치적 공백을 빨리 메워버리고 바로 백두혈통의 통치권을 아주 손쉽게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평소부터 김정은을 대타할 수 있는 김여정의 정치적 입지를 돈독히 하는 게 매우 중요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에 북한은 바로 김여정의 입신양면, 김여정의 정책 입지를 바짝 올리는데 아주 안간 힘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김정은에 대한 서방 세계의
잠수작전에 대한 예방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외과 수술적 타격, 즉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감행한다면 김정은 뭐가 났다는 것은 사실 문제도 아닙니다. 이 작전을 했을 때 중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문제가 복잡하게 돌아갈 것 같아서 지금 미국은 타임을 조절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하고요. 또 그 잠수작전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된 듯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서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미국과 한국군에서 김정은 잠수작전을 위해서 특수부대가 조직된 것이 바로 2017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때부터 3년간 지나갔는데 3년간 미국과 한국의 김정은 참수를 위한 특수부대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뭔가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북한, 만약 김정은이 목 떨어진다면 누군가는 또 역시 이 백두혈통의 세세년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단 없이 통치 권력을 이어받고 끝까지 버텨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마 김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봤을 때 야, 김정은 하나 죽여가지고선 해결될 일 아니다. 김정은 힘들게 참수했다 해도 또 김여정이 있는데 동시에 둘 다 제끼지 못한다면 이건 의미가 없다. 이런 결론에 떨어진다면 굉장히 참수작전에 힘이 빠지게 될 것이죠. 이런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됩니다. 두 가지 사실만 놓고 봐도 지금 김정은은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척, 겉으로는 굉장히 자기는 요유만만하고 뭐 거대한 힘을 가진 척하지만은 사실 그의 속은 굉장히 복잡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늘 생명이 불안 때문에 뭔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그의 그 스트레스와 강력한 정신적인 불안과 그리고 공포 증세, 그것이 결국은 김여정을 준비시키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지금 김정은의 국정 운영에서 보이고 있는 하자, 너무나도 한심하게 짝이 없는 이 실패에 대한 보충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2013년 장성택을 처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김정은이 마식령 스키장과 같은 그리고 평양 승마장 같은 이런 애유성 유유 오락시설을 꾸리겠다고 달러를 빨리 들이대라고 장성택한테 내려먹었거든요. 장성택이 뭐라 했습니까? 돈을 그냥 쓰자면 하루아침이다. 그러니 이것을 불려서 써야 되고 특히 중국과 경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버는 돈으로 뭐 이거 짓든 저거 짓든 합시다라고 타이른 거죠. 결국은 지 말을 안 듣고 자기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모부가 막는다고 거기에 결국 화가 난 김정은은 자기 그 모든 욕구를 막아나서는 장성택을 자르는 방법으로서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마식령 스키장 그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삼지연 건설 그러니까 평양시의 숱한 살림집들 이런 것들 갖다가 그리고 뭐 해당화 식당, 물놀이장 이런 것만 가득 지어놓은 겁니다. 이런 모든 건설들을 해놓으면 김정은이 치적은 될 수 있으나 북한 경제는 결코 멸망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집단 기아 그리고 대량 아사가 박도한 데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해서 북한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세상에 임전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둔다라고 하면 이제 곧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끔찍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김정은 경제 문제에서 자기가 더는 뭔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난감한 처지를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닌 자기 심정을 잘 알고 있는 김여정을 제2인자로 확실히 등단시킴으로 해가지고 당 국가 군대의 중요한 문제들을 그가 맡아준다 하면
업무를 나눈다고 하면 북한의 처지가 좀 덜 어렵지 않을까, 이런 타산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뭐니 해도 북한 매우 바빠놨습니다. 그들의 처지가 참으로 이를 데 없이 궁색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 우리는 북한의 멸망, 붕괴,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사태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예, 오늘 여기서 마치면서 저희 김강튜브를 사랑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는 전국의 그리고 해외 모든 시청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서 많은 응원을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